한전공대 특별법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 관련 특별법은 아예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자가 1,400명에 달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광주 전남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사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규석 캐스터 그리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윤희준 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에 개교를 했는데요. 우선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왜 우리나라에 필요한 걸까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그 탄소 중립 2050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인력 양성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는 대학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네, 이번에 켄텍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을 했잖아요.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과 비교했을 때 수시 그리고 정시 경쟁률은 어땠습니까? 네, 국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경북, 울산 지역에 위치한 과학기술원 그리고 포항공대 등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은 평균 10대 1의 수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공학부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100명을 선발하는 첫 수시 모집에서 2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2020년 기준 서울대 공과대학의 경쟁률인 4.6대 1보다 5배 높고 또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의 평균치인 9.4대 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켄텍은 정시 일반 전형에서 10명을 모집하면서 9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번 강조를 하셨겠지만 먼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 목표부터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그 지구의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새로운 대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요즘에는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첫 모집인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켄텍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다음에 신규 대학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저희 켄텍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만 벌써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희 그 대학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이 교수들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불구하고 저희는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목 내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증진하는 그런 새로운 형식의 교육 방법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역량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저희가 드린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에너지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미래 대비하는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이번에 흥행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켄텍에 지원을 했는데 학부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단일 학부를 고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기존의 대학들은 학과 체제로 돼 있어서 학과에서 제공한 커리큘럼을 수강하다 보면 거의 다른 쪽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풀어야 되는 이제 미래 에너지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부터 재료, 환경, 기후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일부러
학과를 안 만들고 큰 학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학교의 모습은 어떨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규석 캐스터가 직접 방문을 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0여 명의 일기 신입생들과 첫 발을 내디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현재 모습과 비전을 제가 직접 살펴보고 왔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세워진 특성화대학. 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이 지난 3월 문을 열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컸던 만큼 수시는 24대 1, 정시는 95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저희는 학부는 100여 명으로 되어 있고요. 대학원은 현재는 한 90여 명, 현재 완성 시 학부 400여 명, 대학원 600여 명 해서 총 1000여 명 정도의 학생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공학부 단일학부이고요. 학부 안에 5가지의 에너지 분야, 5가지 에너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AI, 에너지 신소재, 스마트 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기후 분야 5개의 트랙을 가지고 융합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에너지 사관학교라는 별칭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을 에너지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 온라인 강의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학우들과 의견을 나누며 어떻게 지식을 사용할지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전교생 모두가 팀빌딩의 중심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팀 빌딩 중심으로 수업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장교로 성장하기 위해선 타 학교와의 교류도 중요한데요. 다양한 배경의 여러 인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나주에는 켄텍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힘들어서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다른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일기 신입생과 함께 첫 발을 내디딘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앞으로 구축해 나갈 교류 협력 시스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쓰이고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학교 주변에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이렇게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정책으로 탄생한 빛가람 혁신도시엔 한국에너지공과대학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여러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주변 상권은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부터 꼭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학교에서 이곳까지 오기엔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동차로 5분 남짓인 거리를 학생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면 버스 정류장까지 15분을 걷고 또 버스를 타 5분을 이동한 후에 다시 하차 지점에서 2분을 더 걸어야만 마침내 상권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장 공대는 주변 상권이 지금은 현재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더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시골 티를 면치 못한다고 볼까? 혁신 도시라 할지라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에너지 특성화 대학인 만큼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캠퍼스 울타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텐데요. 나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주변 시설을 갖추고 진정한 에너지 특성화 대학 켄텍으로 거듭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영상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공사가 좀 진행 중이면서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에서 수업을 듣는 건물까지의 거리가 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캠퍼스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기숙사 건물이 캠퍼스 부지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캠퍼스 내부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재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가까운 거리를 학생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직접 방문했을 당시 이 학교 건물에서 기숙사까지 이동하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그나마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캠퍼스 조성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네, 저희 캠퍼스는 총 40만 제곱미터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완성인 2025년까지 착착 건물을 지어 나갈 겁니다. 학생 1인당 면적으로 따지면 한 154제곱미터가 되는데요. 과기 특성화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저희 캠퍼스는 공원과 같이 쾌적한 명품 캠퍼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현재 1동과 체육시설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일동은 한 층에 한 400평 정도 되는 4층짜리 건물인데요. 그 안에 이제 강의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현재 신입생 110명이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 1-2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것이 24년 말 정도 완공이 되고요. 현재 대운동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게스트하우스도 역시 진행이 됩니다. 연말까지 완공이 되고요. 나머지 행정강의동, 그다음에 학부생 기숙사, 도서관, 연구1동, 연구2동 등 거의 대부분의 학교 시설이 24년 중반 또는 25년 초반에 다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공사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초대 총장으로서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켄텍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의 세계 탑 10 공과대학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리더들을 양성을 하고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세계 에너지 연구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난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심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켄텍에서 배출된 고급 인력과 켄텍에서 만들어진 핵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대학 바로 옆에 저희가 현재 준비 중인 클러스터에 입주하게 되어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고급 일자리, 그다음에 양질의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켄텍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